안녕하세요. 한 번에 합격한다. 원샷 원킬 전산회계입니다. 이번 강의는 전산회계 2급 96회 3강 실무 종강이 되겠습니다. 자, 4-6번입니다. 12월 1일 플러스 화원에서 영업부 사무실에 둘 화분을 구입하고 지출한 금액 63,000원 중 33,000원은 현금으로 결제하고 30,000원은 사업용 카드로 결제하였다. 단 화분의 구입은 소모품비로 처리할 것. 계정 과목도 알려주네요. 자,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이 문제의 핵심은 카드 결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화분이라 했는데 계정 과목을 소모품비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소모품비 지급하는 내용으로 잡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소모품비 63,000원을 줘야 되죠. 중 33,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30,000원은 농협 카드로 결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신용카드가 되겠죠.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게 되면 돈을 주는 경우는 돈을 못 준 거고요. 돈을 받는 내용일 때는 돈을 못 받은 내용이 됩니다. 지금은 주는 내용이니까 돈을 못 줬죠. 두 번째, 카드사를 반드시 거래처로 걸어주셔야 됩니다. 즉 농협 카드가 거래처로 걸려야 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체크카드로 결제한 경우는 체크카드와 보통예금이 연결되었다면 보통예금으로 지급한 것이고 체크카드와 당좌예금이 연결되었다면 당좌예금에서 빠져나간 것이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일단 계정 과목은 소모품비 63,000원 별 문제 없고요. 33,000원은 현금 33,000원 문제 없고 카드로 결제했으니까 돈을 못 준 내용이죠. 돈을 줘야 되는데 못 준 경우는 사용할 수 있는 계정 과목은 두 가지밖에 없죠. 외상 매입금이나 미지급금이 되는데요. 지금 준 내용이 상품이 아니죠. 그래서 미지급금. 돈이 맞게끔 팀을 짜고요. 현금이란 자산이 줄어들었으니까 대변 또는 현금이 나갔으니까 대변. 다음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 과목 하나 있죠. 미지급금. 이거 농협 카드 반드시 거래처를 걸어주셔야 됩니다. 구분은 3번, 4번. 자, 이 내용을 12월 1일날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12월 01일. 차변 3번. 소모품비죠. 830번 맞네요. 소모품비 63불. 대변 4번. 현금 33,000원이죠. 33불. 대변 4번. 미지급금. 농협입니다. 농협 카드. 3만원. 자, 확인. 날짜 12월 1일 맞고요. 차변 800번대 소모품비 맞고 대변 현금 미지급금 맞습니다. 농협카드 거래처 걸려있고요. 그리고 돈은 63,000원. 예, 입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네요. 자, 이 문제의 출제위원의 출제 의도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결제 구조를 알고 있는가, 즉 이 내용을 알고 있는가를 물어본 문제가 되겠습니다. 7번 12월 9일 주 부동산 나라에서 투자 목적으로 건물 사용하려는 건물이 아니라 이 건물은 팔려고 산 거네요. 투자의 목적입니다. 7천만원에 매입하고 전액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네요. 어음이 나오면 사용할 수 있는 계정 과목 4가지가 있죠. 받을어음, 지급어음, 미수금, 미지급금인데요. 상품과 관련이 있으면 받을어음, 지급어음, 상품과 관련이 없으면 미수금, 미지급금이 되는데요. 지금은 상품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미수금 아니면 미지급금이 되고 돈을 줘야 되니까 이 7천만원은 미지급금이 되겠네요. 건물 매입에 따른 취득세 77만원은 자, 취득세 우리 끝에 세자로 나오면 다 세금과 공과인데요. 취득세는 무엇을 사면서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취득 원가라 그러죠. 구입하는 것 가격 안에 포함시키고 세금과 공가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납부하다. 하나의 전표로 회계 처리하시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하나의 전표로 회계 처리하시오.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입력을 했을 때 여기에 번호가 나와 있죠. 이 번호가 같아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이 문제의 핵심은 투자 부동산이 됩니다. 우리가 건물을 구입하더라도 사용하려고 사는 건물은 건물이 되지만 투자의 목적으로 건물 또는 토지를 구입하게 되면 그것은 투자 부동산이 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간단 거래 내용은 투자 목적 건물을 구입하고 돈 지급하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으로
투자 목적 건물 7천만이 아니라 7,077만원이 되겠죠. 왜? 취득세도 구입하는 것 가격 안에 포함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7천만원은 엄으로 지급하고 이때 이 엄은 미지급금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77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핵심 포인트입니다. 투자 목적의 토지와 건물은 토지, 건물이 아니라 투자 부동산이라는 거 체크하셔서 기억해 주시고요. 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취득세입니다. 취득세는 세금과 공과가 아니라 취득 원가에 가산합니다. 지금은 투자 부동산을 구입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과 공과로 해서는 안 되고 77만원은 투자 부동산 가격 안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계정과목 한번 찾아봅니다. 투자 목적의 건물이니까 투자 부동산이 되겠죠. 7,077만원. 그리고 7천만원 엄 줬죠. 이거 미지급금으로 했습니다. 미지급금 7천만원. 그리고 77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현금. 다음 돈이 맞게끔 팀을 짜고요. 현금 좋네요. 이 내용대로 한다면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되어서 대변 또는 현금이 나갔으니까 대변 어떤 걸 선택하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과목 하나 있죠. 미지급금. 이거 누구한테 줘야 됩니까? 주, 부동산, 나라에 줘야 됩니다. 구분은 3번, 4번이 되며 이 문제는 출제위원이 두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는 투자 부동산의 개념, 즉 투자 목적의 건물, 토지는 투자 부동산이라는 것과 두 번째 취득 원가죠. 취득세는 구입하는 것 가격 안에 포함시킨다. 이 내용을 알고 있는지를 물어본 문제가 되겠습니다. 12월 9일날 입력하러 가볼게요. 자, 차변 3번 투자 부동산입니다. 금액은 70770불. 대변 4번 현금 77만원 770이죠. 770불. 대변 4번 미지급금 그레트는 부동산이네요. 투자만 치면 됩니다. 이렇게 확인. 12월 9일 맞고요. 차변 투자부동산, 대변 현금과 미지급금, 거래처 걸려있고요. 그리고 금액 7,077만원. 예, 입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8번 12월 10일 코로나로 인한 치료 지원을 위하여 현금 500만원을 한국복지협회에 기부하였네요. 이거 기부금이 되겠죠. 간단 거래 내용은 기부금 납부하는 내용이며 기부금 500만원을 현금으로 납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핵심 내용은 기부금과 자산 수정 이익입니다. 기부금은 아무 대가 없이 남에게 무상으로 금품이죠. 자산입니다. 금품, 돈이나 물건을 지급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계정이며 반대 계정이 자산 수정 이익이 됩니다. 반대로 아무 대가 없이 남으로부터 무상으로 자산을 증여받는 경우에 사용하는 계정. 자, 기부금이 나오면 잘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자산 수정 이익이 나오면 잘 틀려요. 꼭 체크하셔서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출제위원의 출제 의도는 기부금과 자산 수정 이익에 관하여 알고 있나요를 물어본 문제입니다. 기부금은 기부금 별 문제 없고요. 현금은 현금 500만원 별 문제 없고 현금이란 자산이 줄어들었죠. 나갔으니까 대변.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과목 없네요. 구분은 3번, 4번 12월 10일날 입력하겠습니다. 3번 기부금 금액은 500만원 5불불. 대변 4번 현금이죠. 현금 탭키. 자, 여기서 탭키 누르면 돈이 맞을 때는 커스가 바로 떨어집니다. 자, 12월 10일 맞고요. 차변 기부금, 대변 현금 맞으며 금액도 500만원. 예, 입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 수정하는 문제네요. 7월 15일입니다. 일단 날짜 한번 들어가 볼까요? 0715. 자, 여기에 보니까 현금이 대변에 있네요. 나갔네요. 뭐 상품이네요. 이거 상품 사고 현금 준 내용이네요. 돈은 30만원. 이것이 틀렸단 말입니다. 한번 볼게요. 자, 7월 15일 당사가 현금으로 지급한 운반비 30만원은 상품 매입에 따른 운반비가 아니라 상품 매출에 따른 운반비. 이거 운반비에 대한 설명이죠. 이거 운반비는 기억나시나요? 살포 팔다. 살 때 운반비는 사는 것 가격 안에 포함시키고 운반비 계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팔 때 운반비는 운반비 계정으로 따로 기록해야 됩니다. 지금은 상품 매입에 따른 운반비가 아니라 상품 매출, 즉 팔 때 운반비죠. 그러니까 상품이라 하면 안 되겠죠. 살 때였으면 상품이 맞지만
8대이기 때문에 따로 운반비로 적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계정 과목만 바꾸면 되겠네요. 운반. 자, 나왔습니다. 자, 이 운반비 한번 해볼게요. 운반비. 자,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운반비가 참 많이 나오네요. 나오는데 우리가 500번대, 600번대, 700번대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예 안 써요. 전산회계 2급에서는 800번대만 사용합니다. 824번 운반비를 선택을 꼭 해주셔야 돼요. 엔터. 뭐 간단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출제위원의 출제 의도는 운반비 회계 처리가 가능한가요를 물어본 문제이며 제가 설명드릴 때는 운반비는 살포팔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8월 25일 대표자 개인 소유의 차량에 대한 취득세 325만원을 회사 보통예금에서 계좌 이체하였으나 세금과 공과 및 당좌 예금 계정 과목으로 처리하였다. 자, 한번 볼게요. 계정 과목이 다 틀렸네요. 자,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8월 25일 날 한번 들어가 볼게요. 0825. 자, 여기 보니까 일단 당좌 예금 계정으로 처리했네요. 이거 틀렸단 말이죠. 보통 예금으로 바꾸어줘야 되겠네요. 따라서 이거는 보통 예금 바꾸어주면 아무 문제 없고요. 두 번째입니다. 자, 이게 만약에 대표이사 개인 소유 차량이 아니고 회사 차였더라면 취득세는 어디에? 차량 운반구가 돼야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세금과 공가로 됐네요. 취득세는 세금과 공가로 하지 않죠. 무엇을 구입하면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지금은 차량을 구입하면서 납부한 세금이기 때문에 차량 운반구가 돼야 되겠죠. 물론 회사 차였더라면 이 차가 회사 차이고 거기에 대한 취득세를 내었더라면 차량 운반구가 맞습니다. 하지만 대표이사 개인 소유의 차량이잖아요. 그러면 회사 차가 아닙니다. 이렇게 대표자 개인의 모든 지출은 인출금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거 계정 과목이 무엇이 되어야 된다? 인출금이 돼야 돼요. 인출금. 이렇게 바뀌어주면 되겠네요. 인출금, 보통예금 이렇게 두 개를 다 바꾸셔야 되겠습니다. 이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인출금은 바꾸는데 보통예금을 안 바꾸는 경우는 참 많이 있어 보입니다. 왜? 여기에 보니까 당좌예금 요거는 눈길을 안 주고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였으나 당좌예금으로 했다고 분명히 돼 있는데 이걸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겠네요. 문제를 꼼꼼하게 읽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핵심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대표자의 개인적인 지출입니다. 우리 전산회계 2급 시험은 출제 기준이 개인기업입니다. 이며 개인기업의 대표자 개인적인 지출은 인출금 계정을 사용합니다. 이 지출이 취득세뿐만 아니라 회사 대표자 집에 에어컨을 설치하더라도 인출금이 된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도전하실 전산회계 1급 이상 시험의 출제 기준은 법인입니다. 법인의 대표자 개인적인 지출은 가지급금을 사용합니다. 자, 다음입니다. 간단한 문제가 되겠네요. 출제위원의 출제 의도는 인출금과 가지급금의 구분이 가능한가? 만약에 이 시험이 전산회계 1급이나 전산세무 2급, 전산세무 1급이었다면 이 시험의 정답은 이것이 가지급금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전산회계 2급이니까 인출금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자, 결산이네요. 결산은 수동 붕괴와 자동 붕괴가 있는데요. 보편적으로 수동 2개, 자동 2개가 나오고요. 어떨 때는 수동이 3개, 자동이 하나, 개수는 알 수 없습니다. 평균적으로 반반 나옵니다. 자, 6-1번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문제죠. 2021년 7월 1일에 1년치 영업부 보증보험료네요. 7월 1일부터 6월 30일 1년이네요. 120만원을 보통예금 계좌에 이체하면서 전액 비용 계정인 보험료로 처리하였다. 기말 수정 붕괴하시오. 단 월할 계산할 것 한 달 한 달 계산해란 말입니다. 자, 날짜 한번 적어볼게요. 2021년 7월 1일 날짜 적었습니다. 오늘은 12월 31일. 왜? 결산 문제는 무조건 결산일은 12월 31일이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 6월 30일까지. 자, 이 보험료가 얼마였나요? 120만원. 나누기 1년은 12달이죠. 그러면 한 달에 10만원. 그러면 요게 6개월이니까 60만원. 요것도 6개월이니까 60만원. 자, 이 그림 그리는 것은 크게 문제 없죠? 왜? 문제지 보고 제가 그대로 그린 것밖에 없습니다. 자, 보험료는 주는 걸까요? 받는 걸까요? 주는 거죠. 보험료 지급한 날은 7월 1일입니다. 일단 보험료 지급한 내용입니다. 자, 먼저 줬는지 못 줬는지 한번 따져볼게요. 오늘은 12월 31일이고요. 이거보다 앞에 줬으면 먼저 준 것이고 이거보다 뒤에 줄 것이면 못 준 게 돼요. 보험료는 언제 납부했다고 그랬습니까?
7월 1일에 납부했댔죠. 이날 줬습니다. 12월 31일보다 앞이니까 먼저 준 내용이 됩니다. 먼저 지급한 내용. 크게 문제없죠. 자, 얼마 먼저 줬는지 보겠습니다. 7월 1일 날은 언제까지? 6월 30일 끝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 120만원을 먼저 줬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결산일이잖아요. 12월 31일. 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2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얼마입니까? 60만원이죠. 따라서 이 내용은 보험료 60만원을 먼저 지급한 내용이 됩니다. 위에 있는 이 그림은 이 글자를 우리가 찾아내기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그림을 그렸던 겁니다. 돈은 60만원 결정이 났고요. 다음 보험료는 보험료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계정과목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순서대로 1번. 자, 주는 내용이면 비용, 받는 내용이면 수익을 적으면 됩니다. 자, 이거 준다 받는다는 어디에 있다? 여기에 답이 다 있습니다. 지급하는 거죠. 그래서 비용. 두 번째, 먼저면 선, 모시면 미를 적으면 됩니다. 지금은 먼저 지급했잖아요. 그래서 선. 다음 이칸. 주는 내용이면 급, 받는 내용이면 수입니다. 지금은 주는 내용이죠. 지급했으니까. 그러니까 급. 따라서 만들어지는 계정 과목은 선급 비용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 만들어진 계정 과목이 자산이면 차변, 부채이면 대변에 적으면 돼요. 자, 선급 비용은 자산입니다. 자산이니까 이것이 어디에? 차변. 그러면 보험료는 어디에? 대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금액은 얼마? 60만원씩. 물론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 과목은 없습니다. 자, 이 내용 12월 31일 날 한번 갈게요. 12월 31일 차변, 선급 비용입니다. 계정 과목 잘 선택해 주시고요. 600불. 대변 4번. 보험료 817번 817 아니네요. 보험 821번이네요. 저도 이렇게 보시면 계정 과목을 다 외우고 있지는 못해요. 자주 쓰는 것만 외우고 있습니다. 예, 맞고요. 그리고 60만원씩 예, 입력에 문제가 없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자, 6번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수익과 비용의 이연과 예상이라는 표현을 써요. 여기에 관련된 문제는 레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즉 전산회계 1급, 전산세무 2급에서는 더 중요하게 다가오는 부분입니다. 힘이 드시더라도 꼭 좀 익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입니다. 2번. 기말 연계 큰손 상사가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 그러면 이 주식이 무엇이 될까요? 단기 매매 증권이 되겠죠. 100주. 1주당 5,000원이네요. 그러면 100 곱하기 5,000 하니까 50만원 주고 구입을 했네요. 기말 현재 공정가치는 주당 7,000원이다. 참고로 공정가치란 시장가치 생각하시면 돼요. 시장가, 즉 사고 싶을 때 살 수 있는 가격, 팔면은 받을 수 있는 가격을 말합니다. 시장가를 말하는 거예요. 주당 7,000원이니까 지금은 70만원이네요. 자, 이거 단기 매매증권 평가에 관련된 문제고요. 단기 매매증권 50만원에 취득한 것이 기말 현재 가격 상승을 해서 7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만원 이익범 내용이죠. 자, 핵심 내용은 단기 매매증권 평가입니다. 가지고 있으면서 단기 매매증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익을 보면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 손해를 보면 단기 매매증권 평가손실. 지금은 이익을 받기 때문에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이 되겠죠. 무엇 때문에? 단기 매매증권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12월 31일 날 계속 입력하면 됩니다. 차변 단기 매매증권 20만원이죠. 200불. 대변 4번 단기 평가 이익입니다. 처분과 평가가 있으니까 요거 실수하지 않도록 같아요. 글자들이 다 비슷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예, 이렇게 하면 입력이 끝나게 되겠네요. 자, 6-3번. 회사는 외상 매출금과 받을 어음의 기말 잔액에 대해서 1%의 대손 충당금을 보충법으로 설정하다. 참고로 보충법이란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는 것을 보충법이라 그래요. 이러면 학교 다니실 때 보충 수업 있죠? 왜? 부족한 학생들 남겨서 보충 수업을 합니다. 그거 보충법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거 외상 매출금과 받으럼 대손 설정하는 부분은 우리가 탭을 대손 삼각 탭을 사용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4가지만 누르면 돼요. 자, 이거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지금부터 시작할 텐데요. 혹시 너무 빠르시면 이 화면에서 다시 보시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순서대로 제가 할 겁니다. 첫 번째. 자, 결산 자료 입력 있죠? 여기서 입력합니다. 자동 결산은 눌러주시고, 결산은 항상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자, 이런 거 나타나시면 그냥 확인하셔도 되고요. 자동 설정 있죠? 자동 설정. 뭐 요거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자동 설정. 예. 자, 그리고 확인. 자, 그랬더니 무엇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서 출발. 제일 먼저 위쪽에 보시면 대손 삼각이라고 있죠. 이거 누르면 아주 간단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버튼을 4번을 누르면 돼요. 자, 하나, 1번 순서가 있습니다. 꼭 이 순서대로 하셔야 돼요. 3번 그리고 결산 반영 이 순서로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표시를 하면 원 모양이죠. 이렇게 빈 걸. 자, 다시 한번 그리면 이렇게 빈 걸 돌아가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1번 세로 블록이 눌리겠습니다. 뭐 번쩍거리죠. 2번 대손율 확인해야 됩니다. 대손율은 얼마입니까? 1% 맞죠? 맞으니까 넘어갑니다. 우리가 설정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외상매출금과 다들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 2개는 남겨두고 나머지는 찍고 스페이스 3번 찍고 스페이스 3번 찍고 스페이스 3번 3번까지 되었습니다. 마지막 결산 반영 끝! 이게 끝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대손 삼각 버튼 누르고 자, 아니요. 이런 게 나타났잖아요. 1번 세로 블록이 2번 대손율 확인 3번 우리가 설정할 것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찍고 0으로 스페이스 찍고 스페이스 스페이스 없어지죠. 한 다음에 마지막 결산 반영 끝! 이렇게 됩니다. 간단하죠? 알아주시고요. 자, 전표 추가는 마지막에 한 번만 하면 되는데 4번도 있기 때문에 4번 보고 하겠습니다. 4번 하고 나서 할 거예요. 전표 추가 탭을 누르는데 마지막에 한 번만 하면 됩니다. 아울러서 값이 정답지와 달라도 위에 이 과정만 정확하면 이 문제는 정답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버튼만 4번 정확하게 요 과정대로만 해주시면 값이 틀렸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정답으로 인정이 된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자, 단기말 상품 재고액은 278만원이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동으로 우리가 돈 일일이 계산해서 입력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결차, 결대로 할 것. 자동 결산을 하면 자동으로 결산 차변, 결산 대변으로 결차, 결대로 입력됩니다. 이거 기말 상품 재고액은 뭐 자동 결산으로 하겠습니다. 왜? 쉽고 간단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볼게요. 자, 기말 상품 재고액을 찾아야 됩니다. 계정 과목이 많죠? 그러니까 여기서 컨트롤 F 기말 상품 재고액 하면은 찾아집니다. 찾아졌네요. 확인 한번 볼까요? 기말 상품 재고액. 여기다가 278만원이죠. 2780불 엔터 입력만 해주시면 끝! 너무 간단하죠? 이거 끝이에요. 자동으로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 결산이 끝났으니까 전표 추가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잘하고 빠져놓으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빵점입니다. 6점이 그냥 쌍그리 날아갑니다. 1점도 안 줘요. 어떤 거? 여기에 보시면 전표 추가라는 버튼이 있죠. 이것들 꼭 눌러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내용이 일반 전표로 넘어갑니다. 붕괴가 되어서 전표 추가. 예. 자, 여기까지가 사실은 끝이지만 저는 여기서 일반 전표 12월 31일에 가서 전표가 추가되었는지 꼭 확인을 합니다. 물론 채점사항은 아닙니다. 확인을 하기 위해서 회계하시는 사람의 기본이죠. 내 눈으로 보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다. 무조건 확인해야 됩니다. 12월 30일. 자, 여기에 가서 결차, 결대 이런 것이 있으면 된다. 오른쪽에 있는 금액은 믿어주시면 됩니다. 그냥 믿으시면 돼요. 왜? 컴퓨터가 정확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설사 여러분들이 시험 치시고 이 돈들이 틀렸다 하더라도 방금처럼 하면은 정답으로 인정이 됩니다. 요거는 모르겠네요. 요게 상품 매출 원가고 하는 것은 이것도 정답으로 인정되겠네요. 대손 충당금은 100% 인정이 되고요. 그리고 요것도 정답으로 인정이 됩니다. 자동 결산은 이렇게만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반 전표가 틀렸다 하더라도 결산 부분은 정답으로 인정이 됩니다. 자, 조회하는 문제죠. 조회하는 문제는 아주 간단합니다. 항상 저는 이 순서로 조회를 합니다. 자, 6월 30일 현재. 자, 이것도 잘 보셔야 돼요. 자, 이게 6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일까요? 아니면 1월 1일에서 6월 30일까지일까요? 6월 30일 현재라 하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말합니다. 즉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우진 상사의 외상매출금 잔액은 첫 번째 회사 이름이나 거래처란 글자가 있나요? 우진 상사 회사 이름이 있죠. 그러면 거래처 원장에서 조회하면 됩니다. 조회할 때는 항상 이 순서로 확인을 하고 조회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거래처 원장 가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거래처 원장 있죠. 눌러주시고 자, 여기서 이제 한 칸만 잘 맞추시면 됩니다. 몇 월부터? 01월 01일부터 06월 30일. 왜? 6월 30일 현재니까
계정 과목은 무엇이었나요? 외상 매출금. 여기에 점점 있죠? 이거 눌러서 외상 치면 나타납니다. 외상 108번이죠? 그랬죠? 있죠? 우진상사 점점 누르시고 우진상사 자 입력해 주시고 자 나타났죠? 여기서 물어본 것은 무엇을 물어봤습니까? 외상 매출금까지 왔고요. 잔액을 물어봤네요. 자 여기 보시면 잔액이 얼마입니까? 800만원.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자, 이 순서로만 하시면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줘야 하는 문제는 빠르면서 정확하게 아마 상위 5% 아니요 3% 안에 들 만큼 빠르고 정확하게 찾으신다는 확신을 가집니다. 자, 이번 한번 볼게요. 저는 항상 조회 문제 이렇게 풉니다. 자, 상반기 1월부터 6월 중 통신비가 가장 많이 발생한 달의 금액은 얼마인가? 자, 한번 볼게요. 회사 이름이나 거래처란 글자가 없죠? 1번 아닙니다. 전기분, 유동, 비유동 이런 글자도 없죠? 2번도 아닙니다. 계정 과목이 한 개가 있든지 한 개가 추측되나요? 지금은 통신비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총계정 원장에서 조회를 하겠습니다. 빠져나오고요. 총계정 원장 여기 있네요. 자, 칸 맞춰서 입력만 하면 됩니다. 1월부터 6월이었죠? 01월 01일부터 06월 30일 계정 과목은 통신비였죠? 통신비 우린 800번 때만 사용한다 그랬습니다. 자, 나왔네요.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뭐가 나왔죠? 숫자는 나왔고요. 가장 많이 발생한 달의 금액 돈을 물어봤네요. 자, 한번 볼까요? 통신비 이 중에서 1월부터 6월 중에서 제일 많은 돈은 94,000원이네요.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94,000원이 되겠습니다. 크게 문제 없죠?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문제입니다. 상반기 1월부터 6월 중 접대비를 가장 적게 지출한 월과 금액은 일단 첫 번째 회사 이름이나 거래처란 글자가 없죠. 그래서 거래처 원장 아닙니다. 두 번째 그러면 전기분, 유동, 비유동 이런 글자가 없죠. 없으니까 2번도 아닙니다. 계정 과목이 한 개가 있든지 한 개가 추측되나요? 지금 보니까 접대비라는 계정 과목이 하나 나왔죠. 그래서 총계정 원장에서 줘야 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선생님 반드시 이렇게 줘야 해야 됩니까? 저는 이렇게 하지 않아도 정확하게 정확하면서 빠르게 찾을 수 있는데요. 예,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회계를 처음 하시는 분이라면 기준이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내 나름대로의 기준을 세워서 찾으시면 시험 칠 때 어떠한 순간에도 혼란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여러분들에게 기준을 세워 드리는 거고요. 실무를 10년 했다, 15년 했다 하시는 분은 메뉴를 다 알고 있죠. 굳이 이러실 이유는 없다. 이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총계정 원장이네요. 여기서 1월부터 6월. 똑같네요. 지금 우리 총계정 원장 들어와 있죠. 1월부터 6월이고요. 그리고 계정 과목은 뭐? 접대비입니다. 접대. 자, 우리 813번 800번 때만 사용한다 그랬습니다. 엔터. 무엇이 나왔네요. 이렇게 돈이 나왔고요. 자, 다음입니다. 자, 가장 접대비를 가장 적게 지출한 월과 금액이네요. 자, 한번 볼까요? 제일 작은 달이네요. 보니까 2월달이 67만 2천원이고요. 나머지 뭐 80만원 넘네요.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2월달이며 67만 2천원 맞죠? 67만 2천원 이렇게 되겠네요. 자, 뭐 크게 문제 없죠? 조회하는 문제는 사실 공짜 문제입니다. 자, 이름으로서 전산회계 2급 96회 문제풀이는 모두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빡공 하셔서 꼭 원샷 원킬 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